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품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키가 많이 큽니다. 나무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제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어떻게 생겼던 소나무는 이제 분재로 만들어지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손재주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이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가지가 많지요. 세 가지만 늘 제가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가지가 많아봐야 소용없고요. 이제 이거 옆 가지가 되겠죠. 옆 가지가 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날개 쪽이니까 보내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 남기게 되면은 서로 나무끼리 겹치게 되고요. 서로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세 개만 늘 남긴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건 잘라버리고요. 세 개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사방으로 다 보낼 수 있으면은 3개 이상을 남겨도 되는데요. 여기 상층 부위는 사방으로 나무 가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3개라는 그 숫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남길수록 이제 가지가 더 소복한 그런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이 상층 부분에도요, 여러분들이 소장하실 분들 있죠. 소장이라는 게 이제 단엽한 이후를 말씀드리는데 6월달요. 그 단엽을 한 이후에는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눈 하나를 단엽한 건데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이 하나를 잘랐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눈을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3가지밖에 없던 겁니다. 이 나무가 지금도 크게 보면 3가지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결국은 3개, 이 위에가 이제 몇 개 남기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 10가지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개 정도 되는 눈에서 다 이게 싹이 나오게 되면은 엄청난 숫자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꾸실 나무는 가지를 많이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엽을 한 이후에 1년 후엔 또 단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정신은 없겠죠. 어떻게 할까를 이제 모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남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얼른 이해들을 얼른 안 가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해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판매할 수 있는 나무와 저희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해야 이제 운영이 되겠죠. 돈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농장이. 그래 판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지를 남겨서 서복서복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도 보시고 이 나무 쪽으로 눈을 어느 정도 이제 뜨셨고 이제 나무를 볼 줄 아시기 때문에 가꾸는 것도 좀 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나무로 만들면은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뭐 잠시 보는 나무밖에는 안 됩니다. 그 장래성을 생각하신다면은 아주 적은 가지를 남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잎뽑기를 6월달에 잎뽑기 해도 되는데 지금 철사를 감아야 하기 때문에 잎뽑기를 해야만 철사를 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엽을 하실 때는 잎뽑기를 안 해도 되겠지요. 이제 6월달에 순 따기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일을 이제 덜게 될 거고요. 위에 가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만들어 보면서 또 잘라주게 되면 잘라주던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난 가을에 캐서 화분에 심은 거라 이제 아직까지 이 화분 안에서는 뿌리 발착이 되질 못한 나무입니다. 그래도 밭에서부터도 저희는 잔뿌리를 많이 이렇게 잔뿌리가 형성되게끔 키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만들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철사를 또 했어요. 철사를 감는다고 해서 절대 나무에 고통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무를 곡을 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지그재그로 이런 가지를 남기고 주안 이걸 잘라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도 이제 곡이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가위곡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곡을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꼬불꼬불 휘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곡을 주는 것도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학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철사 감는 거는 잘라버리지 않고 곡을 주니까 이제 학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무가 아픔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철사를 감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나무가 사람들 손에서 이제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제 잔철사를 감아보겠는데요. 위에 가지는 가늘기 때문에 윗가지를 감기 위해서는 철사가 너무 굵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만 감기 위해서 지금 철사를 이용했고요. 위에 가지는 더 가느다란 철사로 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지와 윗가지 감으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다듬기 작업서부터 만드는 작업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짐을 싣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바깥에는 짐을 싣고 있습니다. 짐을 용인군 남사면에 화훼 집화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가져갑니다. 저희 나무를요. 이제 저희가 만들어 주로 많이 판매하는 건 소품입니다. 이제 상자에 직경 12cm 뭐 그런 포트에 심어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도 남사면에 있는 그 집화장에서 와서 한 차를 싣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큰 건상이라든가 그런 좀 가격대가 높은 것보다도요, 저가품이 많이 나갑니다. 하나에 5,000원, 뭐 8,000원, 만원, 뭐 그런 아주 저가품요.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고가품이 가격이 더 싼 듯 하지만은 그래도 돈이 적은 저가 품목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4년 전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팔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데요. 그런 물건을 계속 겨울에도 이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소나무는 상록수이기 때문에요. 이 낙엽이 지고 산에 이제 썰썰하고 이제 외롭고 한 계절인 가을 초겨울이 되겠지요. 그럴 때 이제 이게 판매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소매는 거의 없습니다. 소매는 거의 없고 이제 집화장으로 해서 집화장에서 또 지방 낙가마들 그런 분들이 또 가져가서 또 지방에 가서 또 도매로 팔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에 넘어갈 때는 몇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주 공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이지만은 공장처럼 다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소매를 이제 거의 없지만은 일반인들한테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시면은 판매를 다 하고요. 이제 주로 거래처가 이제 도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 거의 98%, 99%가 다 도매입니다. 저희는. 예, 만드는 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가 또 장사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게 됐네요. 예, 이렇게 시게 되면은 이제 철사가 좀 덜 감아졌네요. 그럼 이게 잘 안 휘어집니다. 잘 안 휘어진다고 해서 강제로 하다 보면 이제 나무가 손상을 입죠. 이럴 때는 저 철사를 한 번 더 감아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게 철사를 너무 많이 감아서 나무가 너무 고통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철사를 많이 감을수록 고통을 덜 받습니다.
가볍게 휘어집니다. 철사를 많이 감으면요. 이렇게 한 번 더 감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휘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나무라는 게 고통을 느끼는 생물체는 아니죠. 괜찮습니다. 고통을 받아도. 자르고 뭐 다 그렇게 해서 관상수는 키워지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날개를 이렇게 펴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복을 줘서 조금 몸통 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예, 늘 요새는 밭에서 작업하다가 어제서부터 이제 날씨 관계 때문에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어느 해인가는 찔끔찔끔 자주자주 2~3일이 멀다고 비가 오는 해는요, 저희는 많은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나무 다 캐놓은 나무를 빨리 또 옮겨 심기 작업을 못하고, 밭이 좀 말라져야 노타리 치고 심는 작업을 하는데 계속 젖어 있게 되면은요, 봄철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날씨 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새가 이제 그런 계절이고요. 이제 제일 날씨에 신경이 많이 쓰일 때가 이제 봄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 캐 들일 때요. 미처 캐 들이지 못하고 땅이 얼어버리면 문제가 또 되겠죠. 예, 그렇게 날씨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철사 감을 때까지가 중요하고요. 이런 모양 만드는 거는 각자의 생각과 이제 손재주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뭐 새로운 모양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탄생시킬 수도 있겠죠. 뭐 획기적인 어떠한 모양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저는 평생에 해온 모양으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더 좋은 모양을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물 주는 거 있죠. 그거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 주는 거를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봄철에 많이 마릅니다. 기압이 높다고 하지요. 산불 잘 나지요, 봄에. 예, 건조해서요. 그럴 때 이게 밭작물이 됐건 화분에 있는 이런 나무가 됐건요, 잘 마릅니다,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을 잘 주셔야 됩니다. 잘 주는 방법이야 물만 주면 되는데요. 이제 말리지 말고 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게 물만 말리지 않고 주시면은
식물은 다른 질병이 없습니다. 탄저병, 입마른병, 뭐 여러 가지가 병이 있는데 그런 병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이제 정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약을 써도 충분히 방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병에 관한 문제보다는 물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은 꼭 잊지 마시고요. 예,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아시죠? 이제는요. 요 눈마다 이제 다 새순이 이렇게 자라 나옵니다. 한 10cm, 뭐 7cm 이렇게 자라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6월 25일 전후에서 싹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쭉, 요 가운데 있는 요 눈이 이렇게 쭉 자라 올라오는데 아주 제일 아래쪽 부분에 싹둑 잘라 버리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요 주변에서 새로운 눈이 형성돼서 많은 잎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로 6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만족스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